여러분, 주식 투자 하시다 보면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시장이 오를 땐, 그때 살 걸 하고 후회하고, 반대로 시장이 내릴 땐 이거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싶어서 온종일 휴대폰만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우리 모두가 겪는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거,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투자는요, IQ 게임이 아닙니다. 이건 바로 기질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복잡한 수식이나 미래 예측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전쟁터는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똑똑한 머리가 아니라 시장의 온갖 소음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능력, 바로 그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저 복잡한 차트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볼 건요, 시장을 이기는 법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시장의 혼돈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우리 자신을 이기는 법을 한번 배워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길잡이가 되어줄 사람이 있죠. 바로 워렌 버핏입니다.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로 옮겨주는 도구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가진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무기가 시간이라는 걸 딱 짚어주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기별 실적 압박에 시달리는 그런 기관 펀드 매니저들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좋은 기업을 찾았다면 10년이고 20년이고 묵묵히 기다려줄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겐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버핏의 철학, 그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게 그냥 좋은 말, 명언 몇 개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버핏의 원칙들은요, 감정적이고 지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딱 지켜주기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뭐랄까, 일종의 정신적 갑옷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갑옷의 첫 번째 조각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것이야말로 위험이다. 그러니까 진짜 위험한 건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변동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리스크는 투자자 본인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 바로 그 무지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생각은 아주 자연스럽게 다음 원칙으로 연결됩니다. 바로 능력의 범위, 영어로는 Circle of Competence라고 하죠. 이건 뭐냐면 리스크나는 거친 바다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한 항구 같은 개념이에요. 원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정말 완벽하게 이해해서 옆집 아이에게도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사업에만 투자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버핏이 닷컴 버블 때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온갖 비난을 들어가면서까지 기술주를 쳐다도 안 봤던 진짜 유입니다. 이렇게 자기 능력의 범위 안에 뜻 머물러 있으면 비로소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가격과 가치의 차이요. 가격은 우리가 내는 돈, 가치는 우리가 얻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정신없이 바뀌는 주식 가격표만 쳐다보잖아요. 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는 그 숫자 뒤에 숨어있는 기업의 진짜 가치, 그 본질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업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을 때 드디어 우리는 버핏의 가장 유명한 그 원칙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남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 근데 이게 그냥 무조건 남들하고 반대로 하는 청개구리 신고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말의 진짜 핵심은 군중의 감정으로부터 감정적 독립을 이루는 것, 바로 이겁니다. 물론 말은 쉽죠. 그쵸? 하지만 이런 철학이 진짜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시장의 위기가 닥쳤을 때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버핏의 원칙들이 실제 금융 위기라는 뜨거운 불 속에서 어떻게 단련되고 또 어떻게 그 가치를 증명해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87년 블랙 먼데이, 그리고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그리고 가장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까지. 이 굵직굵직한 역사적인 위기들은요, 버핏의 그 정신적 갑옷이 과연 얼마나 튼튼한지를 증명하는 아주 혹독한 시험대였던 셈이죠. 생각해보세요. 2000년 닷컴 버블 때 정말 모두가 기술주에 미쳐 있었죠. 하지만 버핏은 꿋꿋하게 자신의 능력 범위를 지키면서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고를 날렸죠.
썰물이 빠져나가야 비로소 누가 발가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정말 멋진 비유 아닌가요? 결국 거품이 꺼지고 나서야 그의 원칙이 옳았다는 게 똑똑히 증명됐습니다. 자, 그럼 2008년 금융위기는 어땠을까요? 정말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을 때 그는 완전히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뉴욕타임스에 이런 글을 기고해요. 미국을 사라, 나도 사고 있다. 그는 이 위기를 세상의 끝으로 본 게 아니라 미국의 미래를 아주 헐값에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본 거죠. 그리고 실제로 골드만삭스와 지이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0년 팬데믹 때는 그의 유연성이 정말 돋보였어요. 한편으로는 항공주를 전량 매도하면서 내 판단이 실수였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죠. 하지만 동시에 절대로 미국의 반대로 베팅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장기적인 회복에 대한 믿음은 절대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보한 자금으로 일본의 종합상사에 투자하면서 또 다른 미래를 준비했죠.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버핏의 철학과 역사를 쭉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한번 알아봐야겠죠? 시장은 크게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잖아요. 공포의 하락장, 그리고 환희의 상승장. 이 각 상황에 맞는 우리만의 플레이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하락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버핏의 그 유명한 햄버거 비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 햄버거를 사 먹을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럼 햄버거 가격이 내려가는 게 좋으세요? 오르는 게 좋으세요? 당연히 내려가는 게 좋죠. 주식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장기 투자자에게 하락장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기다리고 기다리던 빅세일 기간인 셈이죠. 그럼 이 하락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펀더멘털을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겁니다. 내가 투자한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가 정말로 망가진 건지 아니면 그냥 시장 전체가 겁을 먹어서 같이 빠지는 건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해요. 둘째,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여기가 바닥이겠지 하고 예측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계획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꾸준히 사모아서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절대로 빚내서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온갖 비관적인 뉴스들, 그 소음에서 잠시 벗어나서 우리 마음의 평정심을 지켜야 합니다. 자, 근데 역설적이게도요, 모두가 축제 분위기인 이 상승장이 우리에겐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때는 탐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자, 이것도 체크리스트로 가볼까요? 첫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생각해야 합니다. 너무 많이 오른 자산은 일부 팔아서 현금을 좀 확보해두고 다음 하락장을 준비하는 거죠. 둘째, 포모 아시죠? 나만 소외되는 것 같은 두려움. 이걸 정말 경계해야 합니다. 내 능력 밖에서 나는 수익은 애초에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셋째, 매수 기준을 평소보다 훨씬 더 높이세요. 그래서 웬만하면 사지 않는 인내심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 더 오를 것 같은데? 하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미리 정해둔 원칙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규율을 지켜야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표가 이 모든 걸 아주 명확하게 요약해 줍니다. 한번 보세요. 하락장이 오면 대중은 공포에 질려서 집어 던지지만 현명한 투자자는 햄버거 세일을 즐기듯이 사 모으거나 가만히 보유합니다. 반대로 상승장에서는요. 대중은 탐욕에 휩싸여서 막 추격 매수를 하지만 투자자는 조용히 비중을 조절하면서 현금을 확보하죠. 그쵸? 시장의 감정에 그냥 반응하는 것과 시장의 사이클을 오히려 이용하는 것. 이 둘의 차이가 바로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결론으로 가볼까요? 이 모든 전략과 전술을 꿰뚫는 단 하나의 원칙.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이 두 가지 규칙입니다. 첫 번째 규칙.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규칙. 첫 번째 규칙을 절대로 잊지 마라. 근데 여기서 돈을 잃지 말라는 게 주가가 떨어져서 생기는 일시적인 평가 손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바로 기업의 내재 가치가 영구적으로 망가져버릴 만한 곳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는 의미죠. 시장은요, 앞으로도 언제나 변덕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원칙은 굳건해야 합니다. 시장의 변동성에 질질 끌려다니지 마세요. 오히려 그 변동성을 여러분의 하인처럼 부리십시오. 기억하세요. 변동성은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한 투자자에게는 부를 쌓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시장이 오르던 내리던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더 나은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항상 꾸준히 해야 하는 단 한 가지 행동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그 정답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 속에 이미 들어있을 겁니다.